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최근 기출문제 104회 전산회계 2급 기출문제 이론과 실무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산회계 2급은 회계의 가장 기초로서 기본적인 내용이고 제일 중요한 내용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내용을 알아야 회계 1급, 세무 2급, 세무 1급 내용도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문제 1번 이론부터 보시면 1번 혼합거래에 속하는 것은 여기서 혼합거래라 그러면 자, 우리가 이제 교환거래가 있고요. 교환거래는 자산, 부채, 자본만으로 이루어진 거래예요. 자산, 부채, 자본만으로 이루어진 거래. 예, 손익거래는 차변이나 대변에, 차변에는 비용만으로 이루어져 있고, 차변에는 비용, 대변에는 수익만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차변에는 비용만, 대변에는 수익만으로 되어 있는 거래가 손익거래예요. 그럼 혼합거래는 교환거래와 손익거래가 다 있다는 거죠. 예, 이렇게 혼합되어 있다 이런 얘기예요. 자, 그러면 일단은 문제를 봅니다. 자, 1번 보험료 4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하다. 이 무슨 거래일까요? 차변에 보험료라는 비용만으로 이루어져 있죠. 차변의 보험료, 차변에 비용만으로 이루어져 있어. 대변의 수익만으로 이루어져 있다면 이것은 손익거래다. 다음 비품 4만 원을 구입하고 카드를 결제했다. 차변의 비품, 대변의 미지급금. 여러분, 수익 비용이었고 자산, 부채, 자본만으로 이루어진 거래를 교환거래라 그랬죠. 1번은 교환거래죠. 자, 1,000만 원을 출자하여 영업을 시작하다. 그때 우리는 회사 입장에서 회계 처리하니까 차변의 현금 1,000만 원, 대변의 자본금 이렇게 하죠. 자산, 부채, 자본만으로 이루어진 거래를 무슨 거래? 교환거래. 근데 단기 대여금과 이자를 현금으로 받다. 그럼 차변에 현금 102만 원, 대변에 단기 대여금 100만 원. 요것만 있다면 이게 혼합거래죠. 아, 교환거래죠. 그런데 이자를 받았어요. 그러면 이자 수익 2만 원. 이렇게 수익과 이렇게 자산부채 자본만으로 이루어진 거래가 아니라 이 교환거래와 손익거래가 혼합되어 있으니까 혼합거래는 답이 1번에 4번이 되겠습니다. 2번 동시에 결합관계의 동시에 나타날 수 없는 것. 거래의 판료서를 생각하면 되죠. 자산의 증가는 차변, 부채의 증가는 대변, 자본의 증가는 대변, 비용의 발생은 차변, 수익의 발생은 대변. 이렇게만 생각하면 되죠. 이것을 차변, 대변. 반대편은 감소가 된다고 보시면 돼요. 비용의 발생 차변, 자산의 감소는 대변. 당연하죠. 대변. 그 다음에 자산의 증가 차변 맞고요. 부채의 증가 대변. 자본의 증가 대변 맞고요. 부채의 증가 대변. 자본의 증가 둘 다 대변이잖아. 이건 대대. 그래서 틀렸습니다. 차변 한쪽은 차변 한쪽은 대변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자산의 증가 차변 수익의 발생 대변 차 대 이런 식으로 이루어져야 되는 건데 3번이 틀렸어요. 3번 여기서 경영 성과 여러분 장사를 잘했나 못했나는 성적표죠.
일정 일정 기간의 경영 성과를 나타내는 것이 뭐죠? 손익계산서. 손익계산서는 여러분 차변에 뭐 적어요? 비용, 대변에 수익. 손익계산서 개정 과목에 해당되는 것은 그러면 수익이나 비용을 찾아라 이런 얘기죠. 기부금은 비용이니까 예,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이수금은 부채, 선급비용은 자산, 미급비용은 부채. 그래서 3번의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4번. 재무상태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는 거. 일정한 시점 고정되어 있죠. 재무상태는 재산상태예요. 예, 자산부채 자본을 나타내는 보고서이다. 맞아요. 기초자본과 기말자본을 비교하여 당기순 손익을 산출한다. 맞죠? 기말자본에서 기초자본을 빼면 당기순이익이 나오니까 재무상태표 등식은 자산은 부채 플러스 자본, 차변은 자산, 대변에는 부채와 자본 맞습니다. 자산과 부채는 유동성이 낮은 아니에요. 높은 또는 현금화가 빠른 이런 순서로 기록한다. 그래서 4번에 옳지 않는 건 4번이 되겠습니다. 기말 현재 대손 충당금 잔액은 그랬어요. 여러분 이 기말 현재 대손 충당 우리 회사가 대손 충당금으로 보유해야 할 금액 그것은 여러분 기말 채권 잔액에다가 대손율 곱하면 요거 예상이익이에요. 우리 회사가 못 받을 거라고 예상한 금액 그러니까 1,000만 원에 대하여 기말채권 1,000만 원에 대하여 1%를 못 받겠다고 예상을 한 거예요. 그러면 예상액이 얼마예요? 1%니까 10만 원이 되겠습니다. 10만 원. 그럼 10만 원을 우리 회사는 대손 충당금으로 보유해야 돼요. 즉 기말 재무상태표의 대손 충당금 잔액으로 10만 원이 있어야 돼요. 너무 부족하면 보충해서 채워주고 10만 원이 되게 하라. 너무나 많으면 환입시켰죠. 그런 것처럼 예상액이 기말 잔액이 된다. 그래서 답은 1번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재고자산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재고자산의 취득 원가는 매입 가액뿐만 아니라 매입 운임, 부대 비용들을 포함한다. 맞습니다. 선입선출법은 먼저 구매한 상품이 먼저 판매된다는 가정하에서 매출 원가와 기말 재고액을 구하는 방법이다. 맞습니다. 후입선출법은 나중에 구매한 상품이 나중에 아니라 먼저 판매된다고 하는 거죠. 개별법은 매입 단가를 개별적으로 파악하여 매출 원가와 기말 재고액을 결정하는 방법이다. 개별적으로 파악하는 것이다. 그래서 6번의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7번 기말 재고액이 1,000원만큼 과대 계상되었다. 기말 재고가 여러분 이렇게 상품을 한번 그려볼게요. 기초, 매입, 기말 이것은 이제 매출원가죠.
기말재고가 크면 클수록 매출 원가는 작아지는 겁니다. 기말재고가 지금 크게 계상됐어요. 과하게 계상됐어요. 기말재고가 커진다는 얘기는 뭐가 적어진다는 거예요? 매출 원가가 적어진다. 매출 원가는 비용이에요. 비용이 적어진다는 얘기는 매출 원가가 비용이 적어진다는 얘기는 결과적으로 당기 순이익이 증가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옳지 않는 거. 매출 총 이익이 1,000원만큼 과하게 계상된다. 이익이 과하게 계상된다니까요. 맞아요. 기말재고 자산이 1,000원만큼 과하게 늘어나죠. 예, 과하게 계상된다. 다음 연도 기초와 기말은 기말이 다음 연도로 그대로 넘어가잖아요. 그러니까 과하게 계상됐으니까 다음 연도의 기초가 당연히 과하게 계상된다. 맞죠? 매출 원가는 줄어든다니까요. 반대로 감소된다고요. 기말 재고와 매출 원가는 반비례하니까요. 그래서 7번의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8번 가나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판매용 그러면 다 같이 우리는 재고 자산이 답이죠. 영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취득하면 비품 그러니까 비품은 유형 자산에 들어갑니다.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중 일반 기업의 기준상 유형 자산의 감가상각 방법으로 인정되지 않는 방법. 감가상각의 방법이에요. 정액법, 정률법, 연수학계법. 이것은 평균법은 여기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평균법은 재고자산 평가 방법이네요. 예상 매입금을 조기에 지급. 여러분, 예상값을 조기에 지급하면 그것을 우리는 매입 할인이라고 해요. 매입 할인은 매입액에서 총 매입액에서 차감합니다. 매입 할인. 그래서 매입 할인도 빼고 매입 애누리도 빼고 매입 환출 반품하는 거 다 빼는 게 순수한 매입액, 순매입액을 말해요. 그래서 차감한다. 그러면 이게 매입 할인을 받는다. 빼는 것이 늘어나니까 매입액은 감소되겠죠. 매입액은 감소한다가 맞습니다. 옳은 것은 그랬습니다. 그래서 매입액은 순매입액은 감소하죠. 자, 한번 여기다가 매출액 마이너스 매출 원가는 매출 총이익인데 매출 원가는 어떻게 구하냐면 기초에다가 단기 순매입액을 더하죠. 그래서 기말을 뺄 건데 이것이 매출 원가인데 지금 순매입액이 감소하죠. 순매입액이 감소하면 매출 원가도 감소한다 그래야 됩니다. 매출 원가가 감소한다. 여기서 순매입액이 줄어드니까 매출 원가도 감소한다. 매출 원가 빼는 것이 감소하니까 매출 총이익도 감소하죠. 매출 총이익도 감소한다. 순매입은 증가한다. 그러나 자 여기다가 이제 판관비를 빼요. 그러면 영업이익이 나오죠. 영업이익도 감소한다. 매출 원가가 감소하면 매출 총이익도 감소하고 매출 총이익이 감소하면 영업이익도 감소한다. 이렇게. 그래서 이것도 맞고요. 예.
영업이익이 감소한다. 가장 옳은 것은 잠깐만. 매출 여기서 조기 매입을 하면 매입 할인 기초에다가 순 매입액을 더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매입액이 줄어드니까 매출 원가도 감소한다. 매출 원가가 감소하면 여러분 당연히 뭐 해야 돼요? 빼는 게 줄어드니까 매출 총이익은 증가한다 그래야죠. 잘못했네요. 매출 총이익 증가한다. 그러니까 여기도 반대로 다시 증가한다 이렇게. 매출원가 비용이 줄어드니까 빼는 것이 줄어드니까 이익은 증가한다. 여기서 이익이 증가한다. 영이익도 증가한다. 그러죠. 깜짝 놀랐어요. 답이 여러 개로 보여갖고 매출 총이익이 증가한다 그래야 된다고. 그렇지? 순매입액은 감소한다 그래야 되고 영업이익은 증가한다 그래야 되고 여기서 빼는 것이 매출원가가 빼는 거잖아요. 빼는 것이 줄어들면 당연히 이익은 증가되죠. 예, 이익은 계속 증가된다. 오케이? 그래서 10번이 답은 1번이 됩니다. 오케이. 좀 여기에 생각을 좀 해야 될 문제예요. 네. 다음 11번 선수이자 누락했대요. 그러면 여러분 선수 수익 결산 분계를 이렇게 하죠. 수익의 이름 차변의 이자 수익. 근데 이렇게 이걸 누락했다면 이건 부채잖아요. 부채 감소. 이걸 안 했으니까요. 부채 감소는 이해가 가요. 그런데 자 여러분 수익은 어떻게 됩니까? 수익은 자 여러분 수익은 빼야 되는데 안 뺐어요. 수익을 이렇게 빼야 돼요. 수익의 감소를 시켜야 돼요. 수익을 감소시켜야 되는데 이걸 안 했기 때문에 수익이 과대 계상된다 그래야 돼요. 이거 좀 이해가 가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자, 여러분 빼야 될 수익을 안 뺐어요. 요 분기를 안 했어요. 그러니까 수익을 뺐으면 수익이 줄어들 건데 이걸 안 했으니까 수익이 증가되는 거죠. 네, 그래서 부채가 확실하게 줄어든 건 이해가고요. 이것이 여러분 좀 어려울 것 같은데요. 생각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11번의 답은 몇 번? 1번. 12번. 자본에서는 자본 구성 내역을 자본거래와 손익거래 결과로 구분할 때 그 부분이 다른 것은 자본거래라 그러면 요거 우리가 자본에는 주식회사의 자본은 첫 번째 자본금이라는 마을이 있고 두 번째 자본잉여금, 자본조정 여기까지가 자본거래입니다. 네 번째 기타 포괄 손익 누계액이 있고요. 다섯 번째 이익 잉여금이 있죠. 이것이 영업활동이죠. 손익거래입니다. 그래서 자본거래와 손익거래 그러면 자본거래 또 나머지는 손익거래 이게 답이죠. 다음 12번 자 추가 출자액을 물어봤어요. 자 여러분 여기서는 T자로 자본금 계정을 하나 그려봅시다. 자본금 자 이것이 여러분 기초 자본금이에요. 기초 출자의 영업을 시작하다
자본의 증가는 대변이죠. 그러니까 기초는 증가 쪽으로 간다 그랬어요. 5천만 원. 인출 찾았어요. 인출 반대편인 차변에다가 500만 원. 기말 자본은 기초와 기말은 반대예요. 기말 7천만 원. 당기순이익 기말 자본에서 기초 자본을 빼면 당기순이익이 나온다. 그 다음에 1,000만 원. 자, 여기선 이제 다 했죠? 할 거 다 했으면 빵꾸난 게 어디 쪽에 빵꾸난가 봐봐요. 자, 7,500. 7,500. 여기서는 6천만 원 나오나요? 6천만 원. 6천만 원 나오면 차이 나는 금액이 1,500만 원인가? 1,500만 원을 추가 출자했다라고 구할 수 있어요. 추가 출자. 기초에 5천 투자했고 추가 출자는 1,500만 원이다. 답은 3번이다. 이렇게. 다음 14번. 영업이익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여러분 영업이익에 미치는 것은 자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매출액에서 매출 원가를 빼면 매출 총이익이 나오죠. 여기다가 판매비와 일반 관리비인 판관비를 빼면 이 영업이익이 나오는데 지금 영업이익에 미치는 영향을 미치는 것은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요거 판매비와 일반 관리비 요것을 알고 있느냐 이런 얘기예요. 여과 비료로 끝나는 말. 여과 비료로 끝나는 말 판매비와 일반 관리비입니다. 자, 기부금 영업의 비용. 여과 비료로 끝나는 말이 아니에요. 이자 비용. 이자 비용은 영업의 비용이죠. 광고 선전비. 여러분, 광고 선전비. B자로 끝났죠? 판관비입니다. 그러면 영업이익에 영향을 미치는 거죠. 다음 이것도 유형자산 처분 손실. 유형자산을 처분하고 손해봤다. 이것은 영업의 비용.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답은 3번이 되겠다. 참고로 판매비와 일반 관리비에서 여과 비료로 끝나는 말이라 그랬는데 예외가 있어요. 예외 첫 번째 B자로 끝났는데 개발비 그러면 이것은 비용이 아니라 무형자산. 두 번째 기타의 대손상업비 영업의 비용. 이것만 주의하면 돼요. 나머지는 여가 비료로 끝나는 말 찾으면 쉽게 계산할 수 있어요. 다음 15번 자산에 속하는 개정 과목이 아닌 것. 자, 구축물 여러분 건물이라고 할 수 없는 것들은 전부 다 구축물. 땅 위에 세워져 있는데 건물이라고 할 수 없는 것은 전부 다 구축물이라고요. 개발비, 무형자산, 단기 매매, 단기 금융상품, 자산이죠. 임대보증금이 헷갈릴 것 같은데 임차보증금은 생각나죠? 임차보증금이 반대예요. 임차보증금은 자산이지만 임대보증금은 부채입니다. 부채. 그래서 15번의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번 시간은 이제 그 실기, 실무도 같이 보도록 합니다. 회사 등록에 들어와 가지고서 여기에 계엄연월일을 확인하고 그다음에 틀린 것만 찾아보면 되겠죠. 종목에 요걸 정정을 해주시고 그다음에 세무서 확인 한번 해보시고 수정된 것을 이렇게 틀린 것을 정정만 하면 되겠습니다.
다음 2번. 2번도 여러분들 가서 찾아보면 되잖아요. 여기 정기예금 틀렸다고 보고 감가상각누계액도 요 밑에 수정하고 예상매입금 수정하고 이것은 너무 쉬우니까 설명이 필요 없을 것 같습니다. 다음 3번에 보시면 이것은 계정 과목 및 적용 등록에 가지고서 상품 계정을 찾아서 대체 번호에다가 5번 상품 어음 매입이라고 쓰면 3점 주인데요. 넘어가도 됩니다. 거래처 등록에도 주의할 점 없고 그대로 입력만 하면 돼요. 여기까지 점수 주기 위한 방법이에요. 이제 일반 전표 보도록 합니다. 자, 여기서 일반 전표를 보시면 자, 사업 운영 자금으로 5천만 원을 차입하여 5천만 원을 차입했대요. 그런데 1년 만기예요. 그러면 단기 차입금 거래처 들어와야 되고요. 그리고 보통이금 계좌에 입금 보통이금으로 들어왔습니다. 상품을 매입했네요. 차변의 상품. 그런데 여러분 7월 5일 날 계약금을 지급한 게 있어. 이걸 여러분들이 많이 어려워하더라고요. 선급금. 선수금 아니에요. 잔액은 수표를 발행했으니까 당좌이금이 되겠네요. 다음 3번. 3번 가보면 출장 경비. 출장 경비는 여비 교통비로 한다 그랬네요. 여비 교통비. 그러면 차변에 여비 교통비. 대변에 미지급. 다음 4번을 봅니다. 상품을 판매하고 대변의 상품 매출, 차변의 2천만 원은 당좌 수표로 받고 이게 무슨 말이에요? 당좌 수표로 받았다. 이건 현금으로 받았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게 타임 발행 수표예요. 동전 발행 수표라고 이해하면 돼요. 나머지는 어음으로 받았다. 어음으로 받으면 받을 어음이라고 할 수가 있죠. 자, 예상으로 판매했던 상품이 견본과 다르다는 이유로 반품되었다. 자, 우리가 이럴 때 반품할 때는 예상으로 매입했어요. 그러니까 원래는 예상으로 판매했었는데 차변이 원래는 예상 매출금 대변에 상품 매출 이렇게 되어 있겠지. 외상값을 줄여야 돼요. 이렇게. 그리고 여기다가 이제 상품 매출에서 줄여야 되는데 여기서는 계정 과목을 정확하게 뭐로 쓰라 그랬어요? 매출 환입 및 애누리. 자, 반품되온 것을 환입이라 그러고 값을 깎아주는 걸 애누리라 그러는데 두 개를 묶어서 매출 환입 및 애누리라고 쓸 텐데 여기 코드 번호도 상품에 관련된 코드 번호 402번을 써야 합니다. 6번. 자, 여기서는 외상 매입금을 지급. 그러면 부채 감소. 예상값 갚았어요. 부채를 갚았으니까 부채가 감소가 될 거고요.
어음으로 배서양도. 여기서 어음이 발해 상사거네요. 나머지는 현금으로 지급했다. 이제 7번 보시면 미지급금을 지급해요. 이것도 미지급금은 부채잖아요. 부채를 지급한다. 부채 감소, 차변의 미지급금. 수표를 발행하니까 당좌이금이고 면제받았어요. 빚을. 그 이름을 채무, 면제이익이라고 한다. 자산을 비슷한 용어 기증받으면 자산 수증이익이라는 것도 비슷하니까 좀 알아두시고요. 자산 수중이 빚을 탕감받았다. 채무 면제이익. 채무 면제이익은 수익입니다. 다음 8번 문제 보시면 차량에 대해서 취득세, 차 사면에서 들어가는 부대 비용으로 봐서 취득세를 세금과 공과로 하면 틀려요. 뭘로 해야 돼? 자산에 포함한다. 그 자산의 이름은 나같이 뭐다? 차량 운반구가 된다. 오류 수정하는 문제가 나왔는데 자, 이거 한번 보면 자, 10만으로 해소한 것은 계약을 맺고 계약금으로 10만을 받은 것이 확인되었다. 10만 원은 계약금, 예상가 받은 게 아니라 계약금으로 받은 것이다. 계약금을 예상 매출금을 뭘로 바꿔줘요? 선수금으로만 바꿔주면 돼요. 소모품을 구입하고 10만 원을 포함하여 비품으로 처리했으나 소모품은 비용으로 처리할 것. 여러분 여기다가 이제 110만 원으로 가보면 110만 원으로 되어 있는데 10만 원은 비품이 아니라 10만 원은 110만 원 중에 비품은 100만 원 그대로 놔두고요. 10만 원은 소모품비라고 해야 한다. 영어 보니까 800번대 판이라고 써 있죠. 다음은 결산입니다. 지금 자 임대료 600만 원에 대해서 임대한 것으로 계약하고 임대료는 이제 종료일에 받기로 있다. 종료일이 내년 6월 말이에요. 그럼 오늘은 12월 31일인데 자 발생된 것은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6개월간의 이자 집세를 아직 안 받았다 하더라도 600만 원 곱하기 12분의 6 하면 300만 원이 나오죠. 올해 수익으로 잡아야 한다. 발생된 것만큼은. 그래서 300만 원은 수익으로 잡아야 한다. 수익의 발생으로. 그럼 차변에는 뭐라 그러냐? 아직 받지 않았다. 미수 수익이라고 한다. 2번 주식을 자 100주를 이제 25,000원에 취득했어요. 근데 일주당 액면은 여러분 발행할 때만 필요해요. 헷갈리니까 X치고 공정가치가 3만 원 나간대. 그러면 한 주가 25,000원에 사와가지고 3만 원에 지금 나가니까 한 주당 5,000원씩 증가됐어요. 증가. 100주가 곱하면 50만 원이 증가됐는데 뭐가 증가됐다? 단기 매매증권이 단기 투자 목적이니까 단기 매매증권이 50만 원 증가. 자산의 증가는 차변. 대변에는 이것을 주식을 사와서 증가된 게 아니라 평가해 봤더니 이익이 됐더라. 그래서 단기 매매증권 평가이익이라고 한다. 단기 매매증권 평가이익은
수익입니다. 3번 12만원을 차기분이 포함한 보험료다. 여러분 12만원 1년치 보험료를 납부했네요. 내년 것을 먼저 지급했다. 몇 개월치를? 9개월치를. 그러면 9개월치를 선급 12만원 곱하기 12분의 9 하면 9만원이 나옵니다. 그래서 올해 비용에서 9만원은 빼라 이 말이지. 이건 내년의 보험료다. 그래서 차변의 선급 비용, 대변의 보험료 이렇게 되겠습니다. 매출 채권 그러면 외상 매출금과 받으름을 말합니다. 두 개만 합니다. 1% 확인하고요. 결산 자료 입력에 가서 제일 쉬운 게 1번 방법이죠. 대손율 1% 확인하고요. 결산 반영을 눌러주고 마무리 전표 추가하면 끝. 이제 7번은 조회하는 거죠. 조회하는 것은 상반기 중에 상품 매출이 가장 적은 달 이렇게 특정 계정에 대한 것을 비교하고자 할 때 가장 많은 달, 가장 적은 달 이렇게 비교하고자 할 때 계정을 그럴 때는 총계정 원장을 하는 것이 가장 빨라요. 그래서 총계정 원장에 월을 지정하고 1월부터 6월까지를 그리고 상품 매출 그리고 가장 적은 달을 확인하면 됩니다. 다음 2번. 2번은 여러분 비품의 장부가액을 물어봤어요. 예, 자, 취득 원가에서 장부가액이란 취득 원가에서 감가상각 누계액을 빼주는 거죠. 이게 장부가액이에요. 어디로 하면 된다? 재무상태표. 그러니까 비품 바로 밑에 있는 감가상각 누계액을 빼주면 그게 장부가액이다. 다음 마지막 문제입니다. 3번. 예, 거래처별 거래처 원장으로 가는 것이 가장 좋겠네요. 계정 과목은 선급금을 조회하고요. 가장 큰 금액과 가장 적은 금액의 차이, 큰 금액에서 적은 금액을 빼서 답을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104회 전산회계 2급 최근 기출문제에 대한 답을 확인해 봤습니다. 여러분 대단히 고생 많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